안녕하세요, 알렉으로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렉으로 문법 함께하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챕터 8,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앞에 있는 유닛 1에서는 부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친구인지를 좀 볼 것이고, 그리고 뒤에 유닛 2에서는 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유닛 1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봅시다. 자, 유닛 1 넘어왔습니다. 자, 부사가 어떤 친구인지를 좀 먼저 보고 싶은데요. 자, 부사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들 아시죠? 자, 저 써줄게요. 자, adverb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뭔 말이냐면은 add, add라는 말과 그리고 verb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add는 추가하다는 말인데 verb, 그럼 이건 뭔 말인가요? 그쵸, 동사라는 말이죠, 동사. 동사에다가 뜻을 추가해주는 것이 부사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옛날에 verb는, 원래는 무슨 말이었냐면은, 서술어, 라는 뜻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쓰고 동사로 쓰지만, 자, 그럼 서술에는 또 어떠한 친구가 있냐? 뭐뭐, 이, 다, 이렇게 끝나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예쁘다, 나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서술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은, 형용사도 꾸며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가 있거든. 한번 예시를 볼까? 자, team plays soccer very well. 자, 팀은 축구를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이잖아. 자, 그러면은 사실 여기 well이라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은 축구를 잘한다라는 말이라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very는 뭘까? 이 very는 뭐냐면은 그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well이라는 이 친구를 또 꾸며주고 있는 거야. 아주 잘한다 이런 말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부사는 이처럼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very처럼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문장 볼게요. 자, unfortunately, Steve didn't win the game. 자, 불운하게도 스티브는 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티브가 게임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을 갖다가 unfortunately가 전체를 다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부사의 형태, 부사는 어떻게 쓰냐? 일단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인다. 형용사에 ly. 그냥 ly가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를 좀 옆에 써놓을게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부사가 된다. 또 명사에다가 또 ly를 붙일 수가 있거든. 이 친구는 뭐가 되냐? 형용사가 돼요. 여기 밑에 나와 있어. 자, ly로 끝나시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언제냐면은 명사에 ly가 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봐볼까? 자, 대부분의 형용사는 ly가 붙으니까 뭐 slow는 뭐 slow는 형용사잖아요. 또 quiet, 조용하다는 quietl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y로 끝나는 형용사들, y로 끝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ly 붙여. 그래서 happy가 happily 가 된다는 거. y가 i로 바뀌었죠. 그리고 u이나 le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빼주면 돼요. e를 빼줘. 그래서 ly를 붙여서 truly 이게 아니라 뭐가 되냐? truly가 된다는 거. 진실하게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lovely, friendly, lively, lonely 이런 친구들 같은 거 있잖아. 일단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다가 ly가 붙은 거니까 형용사가 된 거고요. lively라든지 lonely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뭐냐면은 형용사야. 명사에다가 붙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ly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도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 친구들은 조금 외워주면 좋아요. 정말 자주 나오거든. 자,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빨리라는 부사도 돼요. hard도 그렇고 early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부사랑 형용사 형태가 같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참에 좀 외워주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중요해. 부사에다가 ly를 붙였을 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가까이라는 말, 이 친구 있잖아요. 부사예요. 부사야. late라든지 high라든지 hard 전부 다 부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ly를 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깐만. 자, near에다 nearly를 붙였더니까 near는 가까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뜻이 되냐면은 거의라는 말로 바뀌어. So, 어떻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냐면은 뭐 nearly 30 people 여기 써볼게. 자, nearly 30 people 라고 하면은 거의 30명의 사람들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 또 late는 늦게지 late는 근데 lately는 뭐가 되냐면은 최근에라는 말이 돼 최근에 뭐 요즘이란 말도 되지 요즘 그리고 high는 높다 높게라는 말인데 highly는 많이 매우 이런 말이 돼 hardly는 열심이라는 말인데 hardly는 거의 뭐하지 않다. 자, 이 친구는 또 이따 빈도부사도 나올 건데 비슷한 친구는 뭐 seldom이라든지 뭐 rarely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밑에 한번 적어주자 그래도.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유닛 2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유닛 2에서는 여러 가지 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빈도부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빈도부사는 뭐냐면은 얼마나 자주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100% 항상 그래요 이런 것처럼 0%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가 들어가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좀 볼게요. 이 순서를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자 always 늘 그래요. 그래서 I will always remember you. 나는 널 언제나 기억할 것이야. 뭐 늘 항상 언제나 이런 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은 usually 보통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상대적으로 조금 거의 습관식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usually 써주는데 Sophia usually has strawberry ice cream for dessert. 소피아는 보통 디저트로는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디저트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는 거야. 자, often는 자주, 꽤 이런 말이거든. 자, I often play soccer with my friend after school.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합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좀 자주 그럴 때 이런 얘기를 쓰면 되고요. sometimes는 완전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냥 가끔 가다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she sometimes goes shopping alone. 그녀는 간혹 가다가 혼자서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은 뭐 간혹 가다가 가끔 이런 말이 될 거고 자, 여기 아까 전에 봤었죠. hardly라는 말, seldom이라든지 rarely라든지 똑같은 게 쓰여요.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거든. 자, Andrew is seldom 또는 hardly, rarely sick 라고 하면은 거의 아프지 않아. 근데 그 말은 헷갈리면 안 돼요. 전혀 아프지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인지라 간혹가다 아프긴 합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처럼 아프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never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이니까 Justin never smiles in front of others. 이렇게 하면은 저스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웃지 않아. 진짜 이 친구는 웃는 거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never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빈도부사는 언제 어디서 위치하냐? 보통 비동사 및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뒤 usually 이렇게 써주는 거고 she is usually in the library on Sunday 이렇게 써주는데 자 그리고 you can always ask me 자 조동사 뒤에 쓰고요 그리고 he never runs 일반 동사는 앞에 씁니다 일반 동사 앞에 이거 생각보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동사는 앞에 위치한다 비동사 및 조동사는 뒤에 위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유도부사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부사는 뭐냐면은 옆에다 적어주세요 해석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이 친구는 there is, 어이구 깜짝이야.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걸 써주는데 사실 there is나 there are는 무슨 말이냐면은 there is a book. 저기에 책이 있어. 저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 뜻이 없는 친구들 얘기해.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자, there is a frog in the pond. 자, 이거를 만약에 저기에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저기에 개구리가 연못에 있어. 저기에 있다는 거야? 연못에 있다는 거야? 아무튼 이중으로 쓰이게 되지 이런 말이. That there are peanuts on the plate. 저기에 땅콩이 접시 안에 있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지. 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어.
접시에 땅콩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there is, there are는 그냥 해석되지 않는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부정문 쓰냐? 자, 비동사가 들어가고는 있으니까 비동사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isn't not 줄여서 isn't도 되고요. are not 줄여서 aren't 만들어집니다. There isn't a lot of time. 시간이 많지 않다지 저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아닙니다. 자, there aren't any flowers in the room. 그 방에는 꽃이 아예 없다. 자, any라는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전혀 없다. 아예 없다. 이런 말이었지. 자, 그리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비동사이기 때문에 자, 비동사의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었냐?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자, is there a dog in your home? 자, 집에 강아지가 있니? 이런 말이지. 대답할 때는 yes, there is. No, there isn't. 똑같이 there로 물어봤으니까 there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are the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자, 정원에 꽃들이 많이 있니? 많이 있으면은 yes, there are. 없으면은 no, there aren't. 이렇게 맞으면은 yes, 아니면은 no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문장을 볼게요. How much water is there in the bottle?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 말이냐? 병에 물이 얼마나 있니? 여기 해석이 안 나와 있는데 옆에다 적어주자. 병에 물이 얼마나 있니? 란 말이거든. 그림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병에 물이 저기에 얼마나 있니 이게 아니라 그냥 병에 물이 얼마나 있니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 밑에 있는 것도 해석해 보자. 자, how many pets are there in the animal hospital? 자, 여기 동물병원이죠. 자, 동물병원에 이거는 해석이 안 되니까 동물병원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니? 동물병원에 동물이 얼마나 있니? 미안해. 선생님이 글씨 잘 못 써.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re는 마지막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자, there is 롯데월드 타워. 자, 롯데월드 타워가 저기에 있어. 이런 말은 아니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롯데월드 타워가 있다.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봐, 이번에는 이게 뒤로 가버렸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이 돼. 어떻게 되냐? 롯데월 타워 is there. 저기에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앞에 있을 때랑 뒤에 있을 때랑 뜻이 좀 많이 바뀌죠.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저 있다. 있다가 그냥 해석이 되는 건데 is there가 롯데월 타워 is there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고 자, is there my sister at the park? 공원에 내 여동생이 있니? 이렇게만 해석해 주는 건데 자, is my sister there? 이렇게 뒤로 또 보내버렸지? 자, 보내버리면은 거기에 내 여동생이 있니? 그래서 뒤로 보내면은 장소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유닛 테스트 1이랑 2에 해당하는 문제 조금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닛 테스트 1입니다. 많이는 아니고 좀 헷갈릴 만한 것만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일단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it is raining. 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비가 내리고 있냐? 굉장히 무겁게, 엄청나게 세차게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친구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부사 형태가 써야 되겠지. 그래서 부사 형태인 heavily 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도 high랑 highly 둘 다 부사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이 달랐지. 자, high는 무슨 뜻이었냐면은 높이 이런 말이었으면은 highly는 꽤, 매우 이런 말이지. 그럼 Steve was successful as a businessman. 자,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했어. 많이 성공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highly가 들어가야 되는 거 있지. 자, 그리고 여기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위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sadly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Jordan is food. 자, fast랑 fastly 어떤 거죠? 그렇죠. fast 같은 경우에는 뭐 hard 이런 친구들과 똑같이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는 거. 그래서 fastly라고 안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유닛 테스트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유도부사잖아요. 유도부사는 is인지 are인지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보시면 압니다. 여기가 단수 명사이면은 단수 동사를 써주고요. 여기가 복수 명사면은 앞에서 복수 동사를 써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some foreign students 복수 명사네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치, I 들어가야 되죠. 자, 이번 볼게요. 자, I eat always healthy meals. 자, 이거는 빈도부사입니다. 자, 빈도부사의 위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비동사라든지 또는 조동사 뒤에 오고 여기 온다는 거지.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온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가 it니까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 그래서 always it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는 he rarely is니까 앞에 와야 된다. 자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해봤고요. 사실 유도부사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또는 뭐 독해를 하거나 할 때 이 친구가 유도부사라는 거를 알면 독해가 조금 더 쉬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문법 시간에 본 거를 좀 독해 한번 할 때도 이 친구 유도부사네? 조금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도 풀면서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은 책 참고해가지고 열심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